안녕하세요. 1월 18일 수요일의 블록체인 투데이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 전해진 주요 이슈들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글로벌 주요 이슈부터 확인해 보시죠. 최근 암호화폐 펀드 등 암호화폐 투자 상품에 920만 달러가 순유입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로써 암호화폐 시장은 8주 연속 순유출에서 순유입으로 돌아서기에 성공했는데요. 좀 자세히 확인해보자면 비트코인 관련 투자 상품으로 1,010만 달러가 순유입됐고 이더리움으로 560만 달러가 순유입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비트코인 숏 상품에서는 150만 달러가 순유출됐는데요. 하지만 전체 거래량은 8.66억 달러 수준으로 고점과 대비해서는 여전히 저조한 상태로 업계에서는 최근 단기 상승은 암호화폐 투자 상품, 즉 기관 투자자로의 자금 유입이 미친 영향은 미미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월가의 금융투자회사 번스타인이 최근 보고서를 통해서 2023년이 암호화폐 응용 서비스 10년 황금 시대의 토대를 마련하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번스타인은 암호화폐 산업이 향후 인프라 논의에서 응용 서비스 논의로 전환할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번스타인은 암호화폐 관련 시장 규모 역시 2023년 250억 달러에서 2033년 4천억 달러로 16배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시장의 15%에 불과한 탈중앙화 블록체인 비중이 50% 이상으로 점유율을 확대하면서 성장을 주도할 것이라는 예측도 함께 내놓았습니다. 다음으로 국내 주요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메이드가 이제 위메이 플레이 이 20종의 게임 온보딩을 계약했다고 합니다. 지난해 11월 지스타 참가 이후에 게임 20종에 대한 위믹스 플레이 온보딩 계약을 체결한 소식이 전해진 건데요. 위메이드 관계자는 위믹스 플레이에는 MMORPG, 전략 시뮬레이션, SNG 등 다양한 장르 게임이 온보딩되고 있다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영향력을 본격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는데요. 위메이드는 게임 다각화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노력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링크드인 페이지 등을 통해서 블록체인 산업이나 해외 갬블링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글로벌 사업 담당자를 모집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글로벌 사업 담당자는 향후 해외 법인 설립과 해외 라이선스 인증을 취득하기 위한 업무를 맡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스트 시큐리티는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 분야 투자자들을 상대로 국세청 안내문을 위장한 피싱 메일이 발송되고 있다면서 17일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지난 12일경 발송된 피싱 메일은 국세청 세무조사 출석 요구 안내 통지문 제목으로 실제 국세청 홈택스의 세무조사 신고 통지문처럼 본문을 담고 있고 세무조사 신고 서류 안내 PDF 문서 파일이 첨부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하지만 이 파일은 실제 메일에 첨부된 상태가 아니라 한국의 특정 경제문화교류협회 사이트와 통신한 이후에 네이버 계정 피싱용 서버로 연결된다고 합니다. 이스트 시큐리티는 확인된 피해 대상자가 주로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 분야 투자자라는 공통점이 발견되고 있어서 외화벌이를 목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북한 배후의 사이버 공격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규제 관련된 소식들도 짚어보겠습니다. 일본 금융청이 암호화폐는 전통 금융 수준으로 규제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고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 감독하기 위해서는 전통 금융과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를 해야 한다고 전했는데요. 일본은 현재 각국의 규제 당국에 이 같은 글로벌 스탠스를 취하고자 촉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FTX 사태의 원인은 암호화폐 기술 그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느슨한 거버넌스와 내부 통제, 그리고 규제 공백이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각국은 암호화폐 거래소 등이 고객 자산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현장 검사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위원장이 가상자산 관련 회계기준 정립을 통해서 회계공시 정보를 유도할 것이라며 가상자산을 발행하거나 보유한 기업의 발행 보유 주석 공시 의무를 신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 원장은 가상자산 관련 금융리스크 점검 토론에 참석해서 이 가상자산 시장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다양한 업무를 계획하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는데요.
이 원장은 가상자산 시장과 전통적 금융시장 간의 상호 연계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도 감독당국이 잠재 위험을 파악하기 위한 데이터가 부족한 상황임을 지적하면서 가상자산 관련 모니터링 툴을 개발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또 가상자산 시장의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데이터 확보가 중요하다면서 가상자산 관련 모니터링 툴 개발을 통해서 관련 데이터를 확보하고 잠재 리스크를 측정할 수 있는 역량을 제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SNS 핫 이슈의 김예림입니다. 오늘 SNS에서는 어떤 이슈들이 주목받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크립토 슬레이트가 FTT 단기 상승세는 이해할 수 없다는 랠리라고 진단했습니다. 크립토 슬레이트는 파산한 FTX 거래소 토큰인 FTT가 오늘 장중 최고 48% 급등하며 단기 상승세를 연출하고 있다. FTT는 최근 일주일간 170% 이상 상승했으며 지난해 11월 FTX가 미국 법원에 챕터 11 파산 보호를 신청한 이래 가장 높은 가격대에 거래되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이는 이해할 수 없는 랠리로 많은 사람들이 FTT가 아직도 일부 거래소에서 거래되고 있다는데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유명 암호화폐 투자자 맥은 세상 어디에서도 파산하는 기업의 주식이 수백 % 상승하는 현상을 볼 수 없다고 말했는데요. 또한 FTT still not delisted from Binance and you wonder why regulators hate us. 즉 FTT는 아직도 바이낸스에서 상장 폐지되지 않았다. 규제 당국이 왜 암호화폐 업계를 경계하는지 알겠나라고 지적했습니다. 더불어 CNBC 크립토 트레이더쇼 호스트 렌 노이너 또한 FTT의 가치는 분명하게 0이 되어야 한다는 글을 남겼네요. 다음으로는 어제에 이어 비트코인 상승세에 관한 긍정적인 전망을 담은 트윗입니다. 아크인베스트의 전 암호화폐 책임자 크리스 버니스케는 이번 베어마켓 랠리는 2019년을 암시한다며 당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1년 사이 4배 올랐던 모습이 다시 나타날 수 있다고 트위터를 통해 전망했습니다. 이어 그는 이러한 움직임을 방관자로서 지켜보는 것이 고통스럽고 I'd prefer to enjoy the ride and buy more if we significantly retrace later. 나는 이 추세에 탑승하고 뚜렷한 움직임이 보인다면 추가로 매수하는 것을 선호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의 비트코인에 대한 전망이 일정하게 이어질지 계속해서 주목해 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SNS 핫 이슈의 김예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시장에 전해진 주요 소식들 함께 확인해 봤습니다. 코인 개별 이슈와 차트 분석은 정오에 방영되는 블록체인 투데이 플러스에서 함께하겠습니다. 그럼 소통의 시간에 만나요.